비가 내리는 서울의 밤. 강지우는 낡은 우산 아래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손에는 방금 받은 해고 통지서가 쥐어져 있었다. 너 같은 레즈비언은 여기서 버틸 자격 없어. 사장의 독설이 귓가에 맴돌았다. 지우는 이를 악물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차가운 빗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녀의 눈빛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올랐다. 내가 보여줄게. 이 세상이 날 어떻게 기억할지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지우는 32세의 한국 여성으로 서울의 중소기업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평범한 삶을 살아가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성정체성은 늘 그녀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고등학교 시절 동창들은 그녀를 루저 레즈비언이라 부르며 조롱했다. 그들은 지훈이 꿈꾸던 예술과 디자인의 세계를 비웃으며 너 같은 애는 절대 성공 못해라고 단정지었다. 그 상처는 지훈의 가슴 깊이 박혀 있었지만 그녀는 그 조롱을 연료로 삼아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지훈은 대학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며 꿈을 키웠다. 하지만 졸업 후 현실은 냉혹했다. 그녀는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낮은 임금으로 일하며 동료들의 편견과 차별 속에서 버텼다. 그날 밤 해고 통지서를 손에 든 채로 지우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의 꿈은 단순히 생존이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다. 지우는 낡은 아파트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구상해온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다시 꺼내 들었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접근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었다. 장애인, 소수자,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을 제공하는 앱 지우는 이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자본도 인맥도 없는 그녀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이었다. 그때 그녀의 전화기가 울렸다. 화면에는 한서연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서연은 28세의 한국 여성으로 지훈의 대학 동기이자 유일한 지지자였다. 서연은 밝고 따뜻한 성격으로 늘 지훈의 곁에서 그녀를 응원했다. 지훈아, 괜찮아.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해고, 좌절, 그리고 막연한 꿈까지. 서연은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너 혼자 아니야? 나도 함께 할게. 서연은 마케팅 전공자였다. 그녀는 지훈의 아이디어를 듣고 눈을 반짝였다. 이건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야. 우리 같이 시작해보자. 서연의 말은 지훈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작은 원룸에서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플랫폼의 이름을 포용이라 짓고 첫 번째 목표로 소규모 크라우드 펀딩을 준비했다. 그러나 시작은 쉽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지훈과 서연의 열정을 비웃었다. 레즈비언 둘이서 뭘 하겠다고 한 투자자는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렸다. 지훈은 분노로 떨었지만 서연은 차분히 대응했다. 우리의 비전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이야말로 시대에 뒤떨어진 거예요. 서연의 단호한 말에 지훈은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우린 해낼 거야. 두 사람은 밤낮 없이 일했다. 지훈은 디자인을, 서연은 마케팅 전략을 짰다. 그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들의 비전을 알리기 시작했다. 장애인 커뮤니티, 퀴어 커뮤니티,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콘텐츠를 만들었다. 그들의 진정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크라우드 펀딩은 목표 금액을 초과 달성했고 포용은 점차 주목받기 시작했다. 지훈과 서연의 관계도 점점 깊어졌다. 서연은 지훈의 상처를 어루만졌고 지훈은 서연의 낙관적인 에너지에 힘을 얻었다. 어느 날 밤 작업을 마치고 지친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서연아, 너 없었으면 난 여기까지 못 왔어.
지훈의 말에 서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지훈아, 난 너 때문에 여기 있는 거야. 그 순간 그들의 손은 자연스럽게 맞잡혔다. 비록 세상은 그들의 사랑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포용은 출시 6개월 만에 사용자 10만 명을 돌파했다. 지훈과 서연은 작은 사무실을 얻었고 팀을 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성공의 문턱에서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의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 도착한 것이다. 강지훈, 내가 지금 뭐 하는지 궁금해. 초대장에는 비웃음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를 것이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잡고 동창회에 참석하기로 결심했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때야. 동창회는 서울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렸다. 지훈은 세련된 블랙 드레스를 입고 서연과 함께 입장했다. 그녀의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서연의 따뜻한 손길이 그녀를 진정시켰다. 레스토랑 안은 화려한 조명과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하지만 지훈이 등장하자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동창들은 그녀를 훑어보며 속삭였다. 저게 강지훈. 아직도 레즈비언인가 봐.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동창회 주최자인 최민재는 성공한 투자은행가였다. 그는 지훈을 보자마자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오, 강지훈. 아직도 그림이나 그리면서 사는 거야. 그의 말투는 친절한 척했지만 날카로운 비수가 숨겨져 있었다. 지훈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응, 디자인하고 있어? 근데 민재 너는 아직도 사람 깎아내리는 취미를 못 버렸네. 테이블에 있던 몇몇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민재의 표정은 굳어졌다. 서연은 지훈의 곁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다. 그녀는 민재의 태도가 거슬렸지만 지훈이 스스로 싸울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민재는 계속해서 지훈을 도발했다. 너 그 앱 만든다고 돈 좀 벌었나? 근데 솔직히 그런 소수자 타겟팅 사업이 얼마나 가겠어. 그의 말에 몇몇 동창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민재야, 세상은 변했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제는 들리고 있다고. 그 순간 한 동창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다. 잠깐, 이거 너희 앱 아니야? 포용. 요즘 뉴스에서 엄청 화제던데. 테이블 위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지훈은 담담히 미소 지었다. 맞아. 그게 우리 앱이야. 지금 사용자 15만 명을 넘었지. 동창들의 눈이 커졌다. 민재는 입을 다물었고 지훈은 서연의 손을 살짝 쥐었다. 그 작은 접촉이 그녀에게 엄청난 용기를 주었다. 동창회를 마친 후 지훈과 서연은 강남의 거리를 걸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축축했다. 서연이 말했다. 지훈아, 넌 정말 대단해. 저런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했어.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너 때문이야, 서연. 내가 날 믿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를 지탱하는 힘이었다. 포용은 점점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앱은 이제 해외 시장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지훈과 서연은 팀을 확장하고 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기능을 추가했다. 하지만 성공은 새로운 시련을 불러왔다. 한 대기업이 포용의 아이디어를 노골적으로 카피한 앱을 출시한 것이다. 그들은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시장을 장악하려 했다. 지훈은 분노로 떨었다. 우리의 꿈을 훔치려 해? 절대 용납 못해. 서연은 지훈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지훈아, 우리는 그들보다 진정성이 있어. 사람들이 그걸 알아줄 거야. 의 두 사람은 다시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세웠다. 그들은 사용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포용이 단순한 앱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플랫폼임을 강조했다. 지우는 새로운 캠페인을 기획했다. 퀴어 커뮤니티, 장애인, 저소득층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었다. 캠페인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사람들은 포용의 진심에 공감했고 앱은 사용자 50만 명을 돌파했다. 대기업의 카피 앱은 점차 외면받았다. 지훈과 서연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편견은 여전히 그들을 따라다녔다. 특히 지훈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다. 어느 날 서연은 지훈에게 조용히 말했다. 지훈아, 우리 사랑, 세상에 보여줄까? 지훈은 놀라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럼 사람들이 우릴 어떻게 볼까? 서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보는지야. 난 너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힘껏 잡았다. 그래, 같이 하자. 지훈과 서연은 포용의 성공을 발판으로 더 큰 도전에 나섰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과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서울에서 열리는 퀴어 퍼레이드에 포용의 대표로 참가하기로 한 것이다. 지훈은 처음엔 망설였다. 사람들이 우릴 비난할까 봐 두려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연은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아.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해. 퍼레이드 날 서울 도심은 색색의 깃발과 사람들로 가득했다. 지훈과 서연은 포용의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무대에 섰다. 지훈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강지훈입니다. 저는 레즈비언이고 앱을 만든 사람입니다. 포용은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군중은 환호했고 서연은 지훈의 곁에서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퍼레이드 후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레즈비언이 CEO라고? 역겹다. 이런 앱은 망해야 해. 지훈은 악플을 읽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서연은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지훈아, 저런 말들은 우리가 바꿀 세상에 겁먹은 사람들의 소리일 뿐이야. 이 지훈은 서연의 품에서 힘을 얻었다. 그녀는 다시 일어섰다. 맞아. 우린 멈추지 않을 거야. 포용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 앱은 이제 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고 국제적인 상을 받기 시작했다. 지훈과 서연은 운의 사회적 포용 콘퍼런스에 초청받아 연사로 나섰다. 그곳에서 지훈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았다. 저는 늘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당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차이를 받아들이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녀의 연설은 청중의 심금을 울렸고 서연은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성공의 이면에는 새로운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다. 한 대형 미디어 그룹이 포용을 인수하려 했다. 그들은 막대한 자금을 제안했지만 조건은 하나였다. 지훈과 서연의 성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말 것. 그들은 포용의 이미지를 깔끔하게 유지하고 싶다고 했다. 지훈은 분노로 떨었다.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라고? 그건 포용의 가치를 배신하는 거야. 서연도 동의했다. 우린 돈 때문에 우리의 꿈을 팔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은 인수를 거절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즉각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일부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했고 포용의 주가는 급락했다. 지훈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잘못한 걸까? 그녀는 서연에게 물었다. 서연은 단호히 대답했다. 아니야.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진심은 결국 이겨. 지훈은 서연의 말에 힘을 얻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다시 전략을 세웠다.
지훈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앱의 가치를 높였고 서연은 글로벌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캠페인을 기획했다. 그들의 노력은 점차 빛을 발했다. 사용자들은 포용의 진정성을 사랑했고 자발적인 지지 캠페인이 소셜미디어를 타고 퍼졌다. 포용하자 해시태그는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되었다. 지훈과 서연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어느 날 밤,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던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은 감정을 고백했다. 서연, 넌 내 전부야. 이 지훈의 말에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지훈, 너도 내 전부야. 우린 함께 세상을 바꿀 거야.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앞으로의 도전을 함께 헤쳐나갈 것을 다짐했다. 포용의 성공은 지훈과 서연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다. 그들은 아시아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싱가포르, 대만의 커뮤니티와 협력해 현지화된 버전의 앱을 출시했다. 사용자 수는 200만 명을 돌파했고 포용은 사회적 기업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성공의 정점에서 지훈은 내면의 갈등과 마주했다. 그녀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어느 날 지훈은 우연히 민재와 다시 마주쳤다. 그는 한 투자 포럼에서 지훈을 발견하고 다가왔다. 강지훈, 제법 잘 나가네. 근데 이거 오래 못 갈 거야? 내가 누군데 이런 성공을 유지하겠어. 그의 말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지훈은 차분히 대답했다. 민재야, 내가 누군지는 내가 결정해. 너 말고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지훈은 서연에게 자신의 두려움을 털어놓았다. 내가 정말 이걸 계속할 자격이 있을까? 사람들이 날 루저로만 기억한다면 서연은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훈아, 넌 이미 세상을 바꿨어. 내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은 이제 알아. 서연의 말은 지훈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다. 그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 포용은 이제 단순한 앱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플랫폼이었다. 지훈과 서연은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디지털 디자인과 마케팅 기술을 가르쳤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성공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지훈은 강의 중 한 학생의 질문에 답하며 깨달았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나를 믿어준 사람들 때문이야. 그러나 새로운 도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 정치단체가 포용을 비판하며 앱이 사회적 분열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지훈과 서연의 성정체성을 공격하며 앱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 했다. 지훈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거지?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지훈, 저들은 우리의 성공이 두려운 거야. 우리가 계속 나아가면 저들은 결국 잊힐 거야.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힘을 합쳤다. 그들은 투명한 운영과 사용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비판에 대응했다. 지훈은 공개적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포용은 그 믿음을 실천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녀의 성명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 메시지를 보내왔다. 서연은 지훈을 보며 미소 지었다. 봤지? 우리가 옳았어. 지훈과 서연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세상의 편견과 싸웠다. 어느 날 서연은 지훈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한강공원에서 열린 작은 이벤트였다. 서연은 지훈을 데리고 공원으로 갔고 그곳에는 포용의 사용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지훈과 서연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그들의 이야기가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말했다. 지훈은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 이게 우리가 꿈꾸던 거지? 지훈이 물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지훈.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야. 이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한강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그들의 미래를 비추는 듯 했다. 포용의 성공은 지윤과 서연에게 새로운 문을 열었다. 그들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며 유럽과 북미에서도 앱을 출시했다. 사용자 수는 500만 명을 돌파했고 포용은 세계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지윤은 포브스 아시아의 30세 이하 리더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졌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하지만 성공은 새로운 갈등을 낳았다. 지윤의 부모님이 그녀의 성 정체성과 성공을 둘러싼 논란을 알게 된 것이다. 지윤의 어머니는 전화로 울며 말했다. 지윤아, 왜 이렇게 살아야 하니? 그냥 평범하게 살 순 없었어. 지윤은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부모님을 사랑했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숨길 수는 없었다. 엄마, 저는 저를 사랑해요. 그리고 제 삶을 사랑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물로 젖어 있었다. 서연은 지윤의 곁에서 그녀를 위로했다. 지윤, 내 부모님도 언젠가 이해할 거야. 우리가 보여주자. 지윤은 서연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녀는 부모님과 대화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지윤은 자신의 여정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저는 제가 누군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걸로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침묵했지만 어머니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지윤의 손을 잡았다. 지윤,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어. 그 후 지윤과 서연은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들은 포용을 단순한 앱이 아니라 글로벌 커뮤니티로 만들고 싶었다. 그들은 비영리 재단을 설립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지윤은 강연에서 말했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차이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들의 여정은 여전히 순탄치 않았다. 한 경쟁사가 포용의 기술을 해킹하려 시도했고 사용자 데이터가 유출될 뻔한 위기가 닥쳤다. 지윤과 서연은 밤낮으로 팀과 함께 문제를 해결했다. 그들은 사용자들에게 투명하게 상황을 알리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윤은 말했다. 우리의 사용자는 우리의 가족이에요. 그들을 지키는 게 우리의 책임이죠. 위기를 극복한 후 포용은 더 큰 신뢰를 얻었다. 사용자들은 지윤과 서연의 진심에 감동했고 앱은 다시 급성장했다. 지윤은 서연과 함께 성공을 축하하며 말했다. 서연,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누가 알았겠어.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난 알았어. 내가 해낼 줄 알았어, 지윤.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어느 날 서연은 지윤을 한적한 제주도로 데려갔다. 바다를 바라보며 서연은 지윤에게 말했다. 지윤, 우리 평생 함께할까? 지윤은 놀라서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작은 반지를 꺼내며 미소 지었다. 결혼하자. 지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서연. 평생 함께하자. 지윤과 서연은 제주도에서 조용한 약혼식을 올렸다. 법적으로 결혼은 불가능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약혼식에는 포용의 팀원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되었다. 바다 바람이 부는 언덕 위에서 지윤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연, 너와 함께라면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어. 서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지윤, 우리 사랑은 세상을 바꿀 힘이야. 포용은 이제 1천억 원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지윤은 CEO로서, 서연은 COO로서 회사를 이끌었다. 그들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기부에 사용했고 전 세계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하지만 그들의 성공은 여전히 일부 사람들의 질투를 샀다. 민재를 포함한 몇몇 동창들은 지윤의 성공을 시기하며 그녀를 비판하는 익명 게시물을 올렸다.
지우는 처음엔 상처받았지만 서연의 격려로 마음을 다잡았다. 지훈, 저들은 내가 빛나는 게 두려운 거야. 우리가 계속 빛나면 그들은 결국 사라질 거야. 지우는 서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로 결심했다. 지우는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여정 조롱과 차별, 좌절과 성공, 그리고 서연과의 사랑을 솔직히 담았다. 자서전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독자들은 지훈의 진심에 공감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한 독자는 편지를 보내왔다. 지훈님, 당신 덕분에 저도 제 자신을 받아들일 용기를 얻었어요. 지훈과 서연은 이제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들은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리더였다. 그들은 아시아 최초의 퀴어 친화적 테크 컨퍼런스를 개최했고 전 세계의 활동가들과 협력했다. 지훈은 컨퍼런스에서 연설하며 말했다. 우리의 차이는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포용할 때 세상은 더 아름다워집니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한 국제기관이 포용과 파트너십을 제안하며 개발도상국의 소수자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함께 하자고 했다. 지훈과 서연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그들은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로 팀을 파견해 현지 커뮤니티와 협력했다. 지훈은 현지에서 만난 한 소녀의 이야기를 잊을 수 없었다. 저도 언젠가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소녀의 말은 지훈의 가슴을 울렸다. 서울로 돌아온 지훈과 서연은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그들은 포용을 상장 기업으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상장은 그들의 비전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기회였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성정체성을 문제 삼았고 일부는 퀴어 CEO가 이끄는 회사는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지훈은 단호히 대응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우리의 강점입니다. 포용의 상장은 성공적이었다. 주가는 첫날부터 급등했고 지훈과 서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CNN, BBC, 그리고 한국의 주요 언론에 실렸다. 지훈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저는 한때 루저로 불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 낙인을 거부했어요. 이제 저는 제 자신을 정의합니다. 그녀의 말은 전 세계의 소수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상장 후 지훈과 서연은 서울의 포용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소수자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훈은 한 강연에서 말했다. 저는 과거의 저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너는 충분히 강해. 그리고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이 그녀의 말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어느 날 지훈은 또 한 번 동창회 초대를 받았다. 이번에는 민재가 아닌 과거 그녀를 조롱했던 또 다른 동창, 김수진이 보낸 초대였다. 수진은 편지에 사과를 담았다. 지훈, 우리가 잘못했어. 너를 만나고 싶어. 지훈은 망설였지만 서연의 격려로 참석을 결심했다. 지훈, 내가 보여준 걸 그들도 이제 봤을 거야. 동창회에서 지훈은 당당히 입장했다. 이번엔 조롱 대신 존경의 눈빛이 그녀를 맞았다. 수진은 지훈에게 다가가 말했다. 미안해, 지훈. 우리가 너를 몰랐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일 줄 몰랐어. 지훈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수진, 난 그냥 나일 뿐이야. 하지만 이제 너희도 날 볼 수 있어서 다행이야. 지훈과 서연은 자신들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한강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다. 그들은 팀원들,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미래를 꿈꿨다. 지훈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 우리가 해냈어.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야. 서연은 지훈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응, 지훈.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지훈과 서연은 포용을 통해 세상을 계속 바꿔나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과 신념으로 차별과 편견을 넘어서는 세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지훈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을 바꿀 힘이야. 그리고 우린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